자, 모듈이라고 하는 거 먼저 볼게요. 모듈. 자, 얘는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python 파일이라면 웬만하면 다 모듈이라고 합니다. 모듈. 그런데 여기서 보통은 모듈이라는 얘기를 할 때 보통은 얘 들어있는 클래스 그리고 함수 등을 일컫는다. 물론 우리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게 다 모듈이기는 합니다만, 근데 그 와중에 특별히 우리가 이거는 모듈이 맞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클래스랑 함수 등을 말하는 거고요. 이런 일반 문장 있죠. 이런 애들. 그러니까 무조건 실행이 돼버리는 이러한 들여쓰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이제 이러한 일반적인 코드는 보통은 모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만든 클래스, 함수 등을 모듈이라고 하고요. 이 녀석의 목적 자체를 보면은 얘는 재사용의 목적이에요. 재사용. 즉 다른 프로그램 만들 때도 이걸 갖다 쓸 거야. 라는 이러한 용도로 만든 것이 바로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뭐 피카츄, 푸린, 히어로 이러한 클래스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함수들도 있고, 사실은 얘네들은요, 어떤 메시지가 강하냐면, 미리 만들어 두겠다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미리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가져다가 쓸 거야 라는 메시지가 강한데, 이런 애들을 모듈이라고 한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방금까지 만들었던 것들을 다른 프로그램 만들 때는 써본 적이 없기는 해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게 가능하도록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듈, 사실은 아까 그 상속 이런 얘기에 비해서는요, 이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이 테스트 공사에다가 모듈이 될 몇 가지 좀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다가는 뭘 만들어 볼까? 자, 그냥 일반 함수. 일반 함수. 예를 들어서 add, ab. 딱 이렇게 넣으면 a0, b0. 딱 넣어가지고 얘가 아주 간단하죠? 이거는 굳이 함수로 만들 필요도 없긴 합니다만 그게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자, 이런 간단하게 자, 두 개의 재료가 들어가면 그거에 덧셈 결과값이 나오는 그런 겁니다. 자, 함수를 만들었고요. 클래스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클래스는 뭘 만들까, 이번엔? 제일 만만하게 펄슨 아니겠습니까? 자, 펄슨 해가지고 def init self.name 그 다음에 self.age 정도만 이렇게 딱 만들어 봅시다. 다른 여기다 이거나 좀 만들어 볼까? 여기다가 잠깐만요. 미안해요. 여기다가 차라리 이 모양도 한번 써봐야 되겠죠? 아,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프린트, 인포 정도만. 이름은 self.name에, 그 다음에 나이는 self.age 정도만. 새, 이렇게 만들고요. 이제 모듈이 될 녀석을 두 마리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테스트 5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5번 만들어서 자 테스트 공사에 만들어둔 그
add라는 함수랑 person 클래스를 가져다 써보자. 자, 그랬을 때 그냥 여기다가 add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1, 10 이렇게 넣고 뭐 결과를 받고 이런 식으로 바로 쓰게 되면은 이 add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에러가 나요. 이게 undefined 에러가 납니다. add가 not defined, 그쵸? 정의되지 않았어요. 얘가 뭐예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import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import는 우리 예전에 랜덤 했을 때도 사용을 했습니다. import. 근데 import하는 방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방법. 이럴 때, 자, head 외부에 여기서 외부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뭐냐면 이 파이썬 파일 있죠. 여기 안에 있는 것만 아니면 그냥 다 외부입니다. 다 외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애드도 여기 없잖아. 그쵸? 테스트 4번이라는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이때도 외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외부 모듈을 가져다 쓰려면 임포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임포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냥 임포트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테스트 우리가 제06의 테스트 04 제06의 테스트 04라고 딱 해주면 이 얘기는 뭐냐면 데이 06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요거를 말해요. 요거. 그래서 이 프로젝트 내부에서 데이 06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텐데 그 안에 테스트 04라는 것을 나는 가져다 쓸 거야 라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add는 먹히지 않고요.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즉, 이 add에 속속되어 있는 경로를 짜르륵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제 에러는 풀리고 실제로 결과도 받아볼 수 있고 뭐 person 클래스도 마찬가지예요. 클래스도 이왕 써볼까? B는 스튜던트 해놓고 우리가 아까 스튜던트에다가 매개 변수를 선언을 좀 해놨죠. 여기다가 이렇게 선언을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지만 잠깐만요.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고 또 이번엔 똑같이 스튜던트가 아니잖아. 그쵸? person이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홍길동 뭐 이런 거 이름만 넣어도 되고 아니면 age는 이거는 함수에 대한 얘기니까요. 제가 따로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생성자도 함수랑 똑같은 거라서 b.print info c.print info d.print info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네. age가 아니었죠. a였죠. 죄송해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뭐 사용할 수 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어. 근데 얘는 단점이 뭐냐면 쓸 수는 있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단어를 좀 여러 개를 써야 되다 보니까 좀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쓰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두 번째 방법. 이것도 그대로 복사 좀 할게요.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방법 2. 얘는
자, 여기다가 M 모듈이라고 할까? M이라고 할까요? M? 아니야. 모듈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as 모듈이라는 말을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약간 별명을 붙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나는 요거를 임포트해서 가지고 오긴 할 건데 이 이름 대신에 나는 모듈이라는 이름을 쓸 거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후부터는 여기에다가 이제 단어를 여러 개 넣으실 필요 없이 모듈.add 이렇게 써주시면 자동으로 이제 치환이 돼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 데이 06의 테스트 공사라고 했던 이 단어 대신에 다 모듈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이 모듈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 자, 마지막,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거. 간혹가다 이거조차 단어를 쓰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 모듈이라는 단어조차. 완전히 내 것처럼 쓰고 싶어. 라고 할 때 쓰는 게, from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from, 잠깐만요. from, 데이 06점 테스트 공사의 input all. 이것도 여러분이 직역을 할 수가 있죠. 자, 데이 06의 테스트 공사라는 파이썬 파일에서 임포트 할 거야. 근데 여기서 별표의 의미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의미가 맞아요. 모든이란 뜻입니다. 모든. 모든 대상을 임포트 해올 거야. 라는 거예요. 모든 대상을 임포트 해올 거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주시면 아까 했었던 내용 중에서는 이제 모듈이라는 말 자체도 뺄 수가 있어요.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그쵸 그냥 이게 제일 사실 많이 쓰이는 이유가 단어를 좀 적게 쓰니까 손이 덜 아파서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도 똑같이 그냥 동작을 잘 한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all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불필요한 모듈까지 다 가지고 오잖아요. 그쵸? 이거는 안 쓰는 모듈까지 가지고 오는 거니까. 가져. 그러면 리소스가 조금 소모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 똑같이 여기서 위에 있는 그대로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add 그리고 person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름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 막 소가로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고 이름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나는 여기서 이 테스트 4번이라는 요 파일에서 다 가지고 올 게 아니라 add랑 person 두 개의 대상만, 두 개의 모듈만 가지고 와서 쓸 거야 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각각 방법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다르기는 해요. 언젠 이걸 쓰고 언젠 저걸 써야 된다. 뭐 그런 용도가 분리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보편적으로는 가장 압도적으로는 요걸 제일 많이 사용해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요 as 별명 붙여서 쓰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면 사실 좋고, 그리고 사람마다 이게 또 스타일이 좀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 자료를 찾아서 공부를 하시려다 보면은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되기는 해요. 그래야지 해석이 되니까. 어쨌거나, 모듈은 여기까지. 아니다. 하나 더. 중요한 거 빠졌네. 자,
여러분이 파이썬을 또 뭐 다른 곳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런 단어 많이 만났을 거예요. if, name이, 뭐, main이니? 뭐 이런 요상스러운, 프린트, 이거, 테스트 공가, 뭐 메인이니? 약간 이제 요러한 코드를 몇몇 분들 보셨을 거예요. 다른 곳에서 파이썬을 공부를 하셨다면.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아 이렇게 써야 되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그래도 여러분이 자바나 파이썬 뭐 C 언어 이런 거 다 공부를 하셨잖아요. 거기 메인 함수가 있거든. 그쵸? 메인 함수라는 게 있거든. 그 메인 안에다가 뭔가 써야지 얘가 이제 프로그램의 엔트리 포인트가 되잖아요. 근데 파이썬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쵸? 근데 드디어 나온 거예요. 얘는 메인 함수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 대신에 이렇게 분기 처리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게 왜 필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엄연히 따지면 모듈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모듈 쓰려면은 요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화면을 잠깐 봐주세요. 여기서 테스트 공사에 있는 거 갖다 쓰는 건 잘 됐어요. 자, 그런데 이 테스트 4번에서, 4번에서 여기서 내가 일반 문장을 하나 썼다고 쳐봅시다. 이건 테스트 공사지롱. 이거는 프린트지롱. 이런 식의 문장이 있어요. 자, 물론 이 테스트 4번 자체를 실행을 하면 여기서 지금 이거 자체를 실행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지금 이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이냐라고 보는 거는 요 옆에 탭 보시면 돼요. 탭. 테스트 4번 실행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요 문장 실행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해. 왜냐면 그냥 컴퓨터가 얘를 쭉 읽어드리면서 만나는 문장이니까 당연히 받아들여.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런 문장을 쓰고 난 이후에 이번엔 테스트 5번입니다. 자, 테스트 5번, 즉 다른 곳이죠. 다른 곳에 왔어. 여기에서 아까 만들어놨던 테스트 공사를 임포트해서 쓰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얘를 실행을 해보면, 자, 요거 볼게요. 자, 테스트 5번인데도 불구하고 테스트 4번에 있었던 내용이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언제? 가장 먼저. 그렇죠? 얘는 다른 언어들과는 다르게 파이썬은 실제로 임포트를 한번 최초로 임포트를 하는 과정에서는 얘를 실제로 실행을 하면서 내려와요. 이해되시나요? 얘를 실제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명령들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임포트한 엄연히 따지면 가장 먼저 있었던 요 임포트하는 요 순간에 이제 얘를 로딩을 하는 과정에서 실행을 시키면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04에다가 써놨던 내용들이 그대로 출력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개발자들이 이거 모듈을 만들 때뭐 테스트를 한다거나 뭐 이제 아니면은 뭐 다른 그쵸 메인 함수의 역할을 하고 메인 함수 같은 그런 기능을 만들고 싶을 때 이때 아까 쓰는 게 요 어디 있어? 요겁니다. 자, 여기다가 if 만약에 name이라고 하는 대상이 이게 메인이라면 자, 이것도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자, 이런 명령이 있어요. 그랬을 때, 자, 테스트 4번을 실행해 볼게요. 즉, 요거 자체를 실행한다라는 겁니다. 자, 테스트 4번을 실행했을 때는 이제 얘가 나와. 그런데 테스트 5번을 실행했을 때는 이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 요 부분에서 나왔어야 되는 게 안 나왔죠? 자, 요 녀석. 그러면 이게 이제 뭐 간단하게는 메인 함수의 역할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지만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name이라고 하는 것 좀 볼게요.
여러분 이제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저번에 init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양쪽에 언더스코어가 있고 얘도 언더스코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언더스코어가 있는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built-in이라고 해요. built-in. built-in. 내장된 이란 뜻입니다. 내장된. 그래서 빌트인 함수도 있고, 빌트인 변수도 있고, 빌트인 모듈도 있고, 되게 많은데, 일단 그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그냥 뉘앙스만 봐두세요. 아, 양쪽에 이렇게 날개가 있어? 날개가 있으면 이거는 기본 제공되는 뭐 무언가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네임이라고 하는 거 봅시다. 자, 한번 보죠. 이건 헷갈리니까. 자, 다시 지금 테스트 4번이에요. 4번에다가 이 네임 자체가 뭔지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실행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제 여기 테스트 4번을 실행했을 때는 네임이라고 하는 거에 지금 메인이라고 출력이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얘 그냥 일반 단어잖아. 이거 일반 단어면 무조건 뭐예요? 변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뭐 이런 거 소가로 뭐 이런 거 있었으면 함수였겠지만 지금 단어만 있기 때문에 변수입니다. 즉 여기 이 상태에서 테스트 공사를 출력을 해보면 실제 테스트 공사가 가지고 있는 name이라는 변수에는 이 main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담겨 있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럼 느낌이 와. 우리가 뭐 프로그래밍 공부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느낌 와. 지금 주인공이 되는 소스 파일이 바로 요 파일이기 때문에 얘 이름이 메인인갑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유출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다가 테스트 04의 네임은 현재 여기다가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여기다가도 네. 일단은 요거는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자, 테스트 5번으로 갈게요. 여기서 이제 봐야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데. 자, 이번에 테스트 5번도 똑같이 얘를 그대로 테스트 5번의 네임은 네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실행을 뭘 시키냐? 바로 요 테스트 5번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아니 4번이고요. 잘못 실행했죠? 자, 테스트 5번을 실행했을 때 나오는 거 요거 하나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아까 그 테스트 4번이 쭈루룩 이제 읽어드려지면서 실행이 된 결과물이고 그 다음에 실행되는 요 테스트 5번에 대한 내용이 쭉 일단 실행이 되고 그 다음 막판에 이제 이게 실행이 되죠. 그래서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래도 우리가 파이썬도 그렇고 뭐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 때는 뭐 파이썬 소스 파일이 하나만 필요하진 않을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만나서 여러 개의 이 소스 파일을 각각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임포트가 돼가면서 아니면 이게 합쳐지면서 하나의 거대한 완성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어떤 게 메인 파일이고, 즉 어떤 게 실제 프로그램이 될 파일이고, 어떤 게 모듈 역할이 될 파일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요 네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메인 파일이 아니라면, 즉 이 프로그램의 주체가 되는, 주인공이 되는, 즉 이런 일반 문장이 이렇게 담겨 있는 이 문장이 이러한 메인 파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 그냥 지 이름이 담겨 있어요. 지 이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메인이고, 얘가 모듈 1이고, 뭐 모듈 2의 역할을 해.
그랬을 때 이 녀석의 name이라고 하는 요 부분만 이제 메인이 되는 거고요. 메인 이렇게. 나머지는 그냥 자기 이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의 name도 그냥 이것처럼 뭐뭐뭐의 뭐 모듈 1 얘도 마찬가지로 뭐뭐뭐의 모듈 2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 개의 소스 파일이 이렇게 막 여기저기 있을 때 그 중에서 어떤 녀석이 메인 파일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바로 요 네임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습관적으로다가 그냥 약간 이제 요렇게 치지 마시고 여기다 if만 넣으세요. if 만약에 지금 이 파일에 이 변수 name이라는 변수에 메인이라고 적혀 있니? 그러면 이제 이 메인 부분을 실행하도록 해라. 왜냐면은 이게 이제 다른 경우에서는 얘가 또 다른 모듈이 될 수도 있거든. 그쵸? 혹시 모르니까 미래를 생각해서 만들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웬만하면 제가 급하지 않는 이상 요 if문을 꼭 쓸 거예요.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패키지. 패키지 딱 설명 간단하게 하고 끝내면 되겠네요. 패키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른 언어를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은 패키지라는 거를 알게 모르게 우리가 경험을 해봤어요. 특히 자바에서도 패키지라는 게 있고 C 언어에서는 헤더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걸 만들어 볼 건데 자, 사실 우리가 만들었던 이런 디렉토리를 파이썬에서는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게 그냥 전부예요. 패키지. 이렇게. 그래서 패키지라고 하는 것을 좀 엄연히 따져보면 패키지 얘는 영어로 또 써야지. 얘는 그냥 모듈을 담아두는 디렉토리 기지. 그리고 보통은 이 패키지 단위로 배포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지금 우리가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내가 만든 라이브러리가 있어. 이걸 내가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어. 할 때는 그 녀석을 패키지에 담아서 이 패키지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용하는 패키지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지금 저는 뭐 이것저것 만지느라 파이게임이라는 뭐 패키지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지금 보이는 게 폴더 모양이지만 이게 엄연히 따지면 다 패키지들입니다. 요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 다 패키지다. 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뷰를 하다 보시면은 일반 디렉토리가 있고 파이썬 패키지라는 게 있어요. 사실 두 개는 똑같아. 똑같이 그냥 디렉토리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파이썬 패키지를 만약에 선택을 했을 경우 자, 여기서 파이썬 패키지 선택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뭐 이름은 데이06 패키지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유일하게 이 디렉토리랑 패키지의 차이점이냐면 패키지는 만들어질 때 이 init이라는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어줘요. init. 자, 근데 이거는 사실 무시하셔도 돼요. 이건 심지어 없애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 이 init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은 우리 아까 또 클래스에서도 init이 있었죠. 자, 패키지 들어있는 init 파이썬 패키지 레벨이라고 하면 어렵나? 자, 패키지에 들어있는 init 파일, init.py 역할. 얘는 패키지를 임포트 할 때, 그쵸? 이 패키지가 배포가 됐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패키지를 임포트해서 쓸 거야. 그랬을 때 그 임포트하는 과정에서 진행해야 되는 초기 설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자동으로 실행해 줍니다. 그래서 어, 자, 해야 할 초기 설정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영어로 써야지. 그리고 아까 점프트 파이썬에서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잠깐만 그것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점 점프트 파이썬 패키지 여기서는 별거 없네. 넣고 여기 있네요. 자, 이니파이의 용도 해가지고 여기서 이니치라고 하는 파일은 해당 디렉터리가 패키지다라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고 그 다음에 원래는 기본적으로는요, 이 이니파이썬이 없었으면은 얘가 디렉토리로 인정이 되지 패키지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냥 일반 디렉토리처럼 인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있어야지 파이썬한테 강력하게 야, 이거는 패키지다. 여기 안에 모듈 많이 들어있다. 이거는 일반 디렉토리가 아니야. 특별한 디렉토리야. 라는 거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파이썬 3.3 버전부터는 없어도 패키지를 인식한대요. 즉 우리가 3.7 버전이거든요. 3.7 버전인데 얘가 없어도 그래서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만들어 놨잖아요. 그쵸? 원래 그 이전 버전이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임포트를 못해. 그 얘기는 지금 엄연히 따지면 요거 있죠? 음, 요것도 엄연히 따지면 이 데이 06이 패키지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임포트 자체가 원래 불가능해야 돼요. 그런데 그 파이썬 3 버전부터 이후로는요, 일반 디렉토리도요, 패키지처럼 갖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포트가 가능한 겁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 우리 init 이런 거 안 만들었었잖아요, 여태. 근데 그래도 임포트가 된다라는 얘기는 init이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고. 그래서 뭐 이제 필요 없다. 근데 웬만하면 있는 게 좋아요. 저는 실무에서 이거 없으면은 정말 힘들어가지고 이걸 꼭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닛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올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올. 얘도 이거 언더바 2개, 올. 여러분 C 언어 때 헤더 파일 만드는 거 기억나시나요? 헤더 파일 보통 어떻게 만드냐면 거기에는 보통 함수 선언, 전역 변수 선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init이라고 하고 하는 이 개념에는요. 여기에다가는 이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자,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얘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테스트 4번 좀 복사 좀 해왔거든요. 여기 애들랑 퍼슨이 있어. 나머지 다 지우고. 이렇게 있어요. 얘도 또 이제 이름을 또 바꿔봅시다. 여기에는 이름을 뭐 마이 모듈이라고 할게요. 마이 모듈즈. 해가지고 이 마이 모듈 안에는 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드랑 퍼슨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다가 등록을 해줄 수가 있어요. init이라고 하는 이 파일에 그래서 all 해놓고 여기에다가 리스트 형식으로 그리고 각각 이름은 이렇게 아이고 마이 모듈 애드가 왜 안 되지? 이거 아마 자동 완성이 있을 텐데 자동 완성? 잠깐만요. 저도 늘 이걸 자동 완성을 해왔어가지고 맞을 텐데 자 에코
음. 사운드 이닉, 사운드의 이닉. 응? 여기 원래 이게 돼야 되는데 마이 모듈 하나랑 잠깐만요. 마이 모듈 시간 그다음에 마이 모듈 시점 애든가? 제가 죄송해요. 기억이 잘 안 나네. 여기 들어있는데 마이 모듈 이거 하나만 넣어야 되나 보다. 그렇네. 원래는 애드랑 여기 퍼슨을 넣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요런 식으로 지금은 지금 얘만 가지고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패키지 안에 다른 소스 파일이 더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럼 차라리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미안해요. 차라리 이렇게 해보자. 여기에 파이썬 파일에 이름을 add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여기에 있었던 내용 좀 뺍시다. 얘를 빼고 지금 이게 제일 보기 편할 것 같다. 그리고 얘도 이름을 그냥 퍼슨이라고 지어버립시다. y 모듈 대신에 퍼슨 이렇게 지워버리고 여기다 넣읍시다. 펄슨도 있고 add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보기 편하겠다. 대충?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all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략하게 약간 우리 그 책에서 보면은 앞장에 뭐 목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소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있어야지 그 파이썬 2 버전은요. 이게 있어야지 패키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없으면 인식이 안 되거든요. 임포트가 불가능한데 사실은 3버전은 이게 없어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그 버전 호환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안 써두면 우리 이 패키지는 only 파이썬 3에서만 돌아가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파이썬 2 버전에서도 돌아가게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 init을 넣고 all을 넣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받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사실 패키지는 특별하지 않는 이상 잘 안 쓸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뭐 배포할 때나 아니면 정말 파일이 엄청나게 많을 때, 그럴 때만 특별하게 쓸 거고, 쓰는 거지, 우리 레벨에서는 얘를 많이 쓰지는 않을 거지만, 다만 모듈은 좀 쓸 것 같아요. 모듈. 임포트 하는 거, 임포트 하는 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른 거는 여러분이 복습을 안 하셔도 뭐 무방하지만 오버라이드 개념, 그리고 상속에 대한 개념은 꼭 공부를 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씀드린 거 말고도 사실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게 많기는 해요. 뭐, 아무래도 객체 지향이 설계적인 얘기다 보니까 디자인 패턴이라든지, 뭐, 솔리드 법칙, 뭐, 야근이 법칙, 뭐, 이런 객체 지향 법칙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뭐, is A, has A 법칙.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에 직접 찾으시거나 아니면은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제가 필요한 자료들을 드릴게요. 그래서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을 하실 분들, 개발자가 되실 분들이 좀 필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지만 좀 약간 가볍게 나는 좀 파이썬을 약간 교양식으로 들을 거다 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객체 지향까지는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만 저한테 요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파일을 다루는 거에 대한 걸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보안 쪽 하시는 분들은 이 파일 입출력은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